그래서 중국 로컬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게 사실 2015년, 16년 이랬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어렵거나 좀 은행에서 빽빽하게 군다거나 그러니까 좀 까다롭게 그런 게 솔직히 많이는 없었거든요. 그게 어 솔직히 사람이 중국 무역을 뭐 하려고 뭐 중국에다가 뭐 물건을 사서 한국에다가 팔고 이거를 해야겠다는 꿈을 갖고서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전공 택해서 그 전공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. 뭐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전공은 다 따로 있어. 전공은 대학교에서 배운 거 다 따로 있는데 그게 뭐 전문대가 됐든 뭐 대학교가 됐 그냥 4년제 일반 대학이 됐든 잘 활용을 안 해요. 그 활용을 안 한다는 게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애시당초 성적에 맞춰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암튼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어쩌저쩌 하다가 요즘 시대에는 해외 직구라는 게 옛날에는 막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해외 직구도 너무 쉬워졌고 해외 직구를 해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구나 이게 그런 좀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나도 이거를 사서 한번 팔아볼까? 물건이 굉장히 싼데 이렇게 정말 똑똑해지는 사람들이 막 계속 늘어나고 막 계속 막 그걸 실천에 옮기고 그걸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네이버 스토어팜 뭐 이런 데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플랫폼도 체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있게끔 그렇게 영업을 되다 보니까 중국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무역이라고 하면 그냥 오퍼성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뭐 아니 보따리 장수 뭐 아주머니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무역회사 아니면 일반 개인이 하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너무 쉬워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중국에 오다 가다 하면서 뭐 물론 중국에 오다 가다 한다는 거는 어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게 당연히 이게 세트로 이게 와야지 그게 세트로 안 오면 중국은 솔직히 갈 만한 그런 건수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중국에 어떻게 뭐 통장을 만들어서 뭐 위챗페이나 뭐 알리페이 뭐 이런 거를 카드를 추가해서 거기다 넣어놓고 거기다가 입력을 해서 뭐 안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고 입출금 형식으로 체크카드 형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 그게 상당히 편리하고 또 중국 전자상거래 무역을 하는데 결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요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2015년, 16년 뭐 이 시절에 이렇게 하겨 뭐 했는데 혼자 처음에 통장 만들어 들어갔을 때 그 중국의 칭다오에 안 지인한테 이런 종이에다가 뭐 어쩌게 저쩌게 써달라고 하고 은행에서 바로 말이 안 되니까 그 종이를 보여주면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은행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 보러 그 전화기 그러니까 이 전화기를 건네줘가지고 뭐 중국 지인이 뭐 이 한국인이 통장을 만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뭐 또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지금이야 뭐 주소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까다로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호텔 주소만 적으면 쉽게 통장만 개설되는 그런 시대에서 통장을 그때 쉽게 잘 만들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. 그렇게 하고
2016년에 사드, 그리고 대통령 탄핵, 뭐 이런 것 때문에, 뭐, 중국에서 한국인들을 뭐 타겟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, 중국에서 통장 만드는, 그 외국인이 통장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고 이렇게 많이 바꿔버린 것 같아요. 그래, 바꿔버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,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. 나는 통장이 있었으니까. 근데 내가 어렵게 만들어 보기도 해보고, 또 통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, 그런 예비 사장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그냥 중국 오다 가다 하면서도 느끼고 듣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, 아, 이거를 통장 만드는 거를 이렇게 대신하는 업무를 진행하면 참 괜찮겠다. 물론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에서 물론 제가 돈을 버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뭐 괜찮겠다. 돈이 되겠다. 그 생각을 솔직히 했죠. 근데 지금 저 말고도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하겠지만, 솔직히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거든요. 어, 통장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는 가이드 비용, 그거 뭐 큰 돈도 아니고,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중국까지 가야 되는 비용도 플러스 돼 있는 거고,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, 비싸게 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많이 없었어요. 많이 없었고, 그리고 중국을 오다 가다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기회라는 것이 생기고, 그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찰나의 순간들이 저한테도 왔는데, 그 순간에 일단 인맥을 좀 모아보자, 뭐 사람들을 좀 사귀어보자,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통장 만드는 거 솔직히 아무 일도 아닌데,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람에 대해서,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할런지 모르겠지만, 그리고 일회용으로 끝나거든요. 더 이상 연락도 없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하나 개설을 해서 통장 만드신 분들, 그런 분들 무조건 이쪽으로 유입되게도 했고, 그런 분들이랑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거의 2년 정도가 다 돼가는데,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유대관계도 형성해 나가면서 궁금한 거, 뭐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, 그리고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, 그리고 그렇게 좀 규모 파일을 크게 하다 보면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. 잘 치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또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, 저는 솔직히 통장 만들기 이걸 통해서 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윤을 만들다기보다는 인맥을 만들고, 왜냐면 중국 무역이 혼자서는 버겁다는 걸 많이 느꼈으니까 체감을 했고, 예를 들어서 중국말 못할 때 내가 당장 중국어를 못하더라도 중국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,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, 중국어를 자기가 뭐 전공을 했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적어줄 수도 있는 거고, 그런 식의 도움을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무역은 혼자서는 하면 안 된다.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, 통장 만들고 이런 일을, 그래, 한번 해보자, 그런 생각으로 통장 만들기를 진행을 했었죠. 그리고 현재 처음에 찡따오에서 시작했고 지금 웨이아이에서만 시작을 하는데, 찡따오도 그래요. 막 2017년 5월 달에 중국 국가주석 그 시진핑이 찡따오를 방문한다고, 찡따오에 뭐 길거리 환경미화 정리부터, 뭐 환경미화에는 막 그런 거, 중국 그런 찡따오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퇴폐 마사지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, 그런 것도 영업 전혀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찡따오에서 뭘 하려고 해도 안 돼.
그러다 보니까 뭐 손님들은 찡따오 해서 뭐 이렇게 욕을 하지만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 난 웨이아이에서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웨이아이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, 웨이아이에서 진행하는 거는 또 웨이아이에도 지인이 있고, 일단 한국이랑 웨이아이랑, 그러니까 한국에서 갈 수 있는 중국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웨이아이고,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웨이아이 쉽게 갔다가 통장만 만들고 그 당일치기로 갈 수도 있고, 아니면 1박 2일로도 올 수도 있고, 뭐 음식, 뭐 물가 이런 거 전부 다 싸니까 웨이아이에서 그렇게 만들면 참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, 또 중국 그렇게 가시는 거의 뭐랄까 그런 중국 전자상거래 무역을 하시려는 거의 초짜,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중국을 처음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, 그러다 보면 뭐 광저우나 상하이 뭐 이런 쪽으로 가서 뭐 물건 사입, 솔직히 사입이라는 말 처음 중국 가서는 사입을 할 수가 없는데, 그냥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은데 그냥 놀러 갔다가 뭐 사입인지 뭔지 뭐 그런 거 구분도 잘 못하고 그냥 저기 뭐 가방이 있네, 뭐 구두가 있네, 뭐 뭐가 있네 그런 거나 보다가 한국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, 뭐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뭐 건네드리고 싶지 않지만, 제 입장에서는 정말 취지 자체도 그 괜찮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욕심도 컸고, 통장 만들어서 어쨌든지 간에 좀 싸고 쉽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, 저도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였었는데, 암튼 그걸 잘 하고 이제 또 스스로 뭐 이런저런 정리도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아유, 많이 컸네. 일단 뭐 웨이아이 통장 개설하는 것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, 만들러 가셨던 분들도 많고, 거기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단톡방을 통해서 이런저런 인연들을 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, 뭐 그분들 때문에도 많이 힘이 나고,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진행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까지 찍고 있는데, 일단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뭐 설명을 드리자면, 일단 제가 뭐 네이버 카페나 제 단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글을 올려놓으면 뭐 그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죠. 연락이 오면 저는 전화를 받고, 그분들에게 뭐 이런 뭐 가격이 얼마니, 뭐 타오바오에 입점을 하실 건지, 아니면 그 1688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실 건지,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. 왜냐면은 일단 목적이 틀리거든요. 만들었을 때 뭐가 틀리냐면, 일단 통장을 만들 때는 거의 뭐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첫 번째,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, 두 번째, 우리나라 물건을 타오바오에다가 올려서 그걸 판매하시려는 분들도 있고, 그리고 세 번째, 한국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 중국인 관광객이나 중국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쓸 때 한국에 있는 뭐 명동이나 뭐 동대문이나 이런 데에서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시려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하면 중국 사람들이 바로 현지에서 이렇게 그 한국에서도 이렇게 알리페이나 위챗을 통해서 결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쓰기가 더 쉬워지잖아요. 뭐 굳이 환전해 올 필요도 없었고, 뭐 그런 것 때문에도 만드시는 분들이 있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도 만들어 드리고, 그렇게 통장 만들러 일단 중국으로 뭐 웨이하이로 일단 가게 되면, 일단 웨이하이에 제주항공,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, 뭐 산동항공인가? 뭐 동방항공인가? 뭐 이런 식으로 항공사들이 있는데, 거의 오전에 가셔야 돼요. 오전에 한 9시나 10시 비행기는 타고 그렇게 현지에 가셔서, 현지에서 비행기 내리시면
거의 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1시간이 또 중국이 한국보다 1시간 시차가 작아갖고 그 1시간을 만회해서 딱 도착을 했을 때 뭐 10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가셨다 이러면 10시 50분에 중국 현지 도착이고 거기서 그러니까 웨이하이 도착이고 거기서 짐 찾고 뭐 출입국장 통과하면 바로 앞에 그러니까 웨이하이는 한국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 공항이나 뭐 외국의 다른 공항들처럼 복잡하고 막 그런 통로가 많고 이런 게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나가셔가지고 그쪽에서 손님분들 잘못 그렇게 손님분들이 그쪽으로 나가시면 그쪽 그 출구 앞에 바로 그 웨이하이 그 공항 리무진 버스가 있어요. 그 리무진 버스를 타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약속 장소까지만 나와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렇게 약속 장소까지 나와주시고 약속 장소에 오시는 데는 거의 일단 약속 장소는 리무진 버스 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뭐 행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실 수 있어요. 조심해야겠다. 뭐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막 이런 식으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제가 그렇게 좀 리드를 해드리니까 그 리드에 맞춰서 답장 잘 해주시고 뭐 이러면은 뭐 쉽게 그 현지에 저희 가이드 직원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서 일단 중국 이동통신 중국 이통으로 핸드폰 국제 유심 200위안짜리 그걸 개통을 하실 거예요. 그러면 한 달에 19위안인가 21위안인가 뭐 이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. 선불로 개통하고 후불로 이제 나가는 거.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유고요금제 막 이런 식으로 거기 제일 싼 요금제 로밍만 되는 거 그걸 만들고 통장을 뭐 만드시는데 일단 비자가 M비자 그러니까 그런 상용비자 무역비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여행용 비자로들 많이 가시기 때문에 여행용 비자 L비자로 가시면 일단 중국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는 통장 개설이 안 돼요. 어렵고 예전에는 공상은행도 안 됐었는데 공상은행도 여러 지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통장을 만드는 걸 이걸 진행을 할 때 한국 손님분들이 공상은행을 굉장히 선호하셔서 저희가 공상은행 같은 데도 막 뭐 이 지역도 가봤다 저 지역도 가봤다 여기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 막 이렇게 하다가 되는 데를 찾아서 공상은행 가능하고 건설은행 뭐 교통은행 뭐 이런데 그러니까 메이커 은행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는데 저희가 막 많은 분들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손님분들이 이렇게 오면 매일 같은 은행을 만약에 어제도 갔었는데 오늘 또 가고 막 이래버리면 은행에서 약간 좀 왜 이렇게 통장을 만들러 오는 거야?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통장 만들 때 약간 좀 뭐 개인차지만 좀 은행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 좀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은행 통장 뭐 한 3개 정도 개설하시면 되거든요. 한 3개에서 많으면 5개인데 5개 만드시면은 제가 알기론 중국의 현지에서 5개 이상 그러니까 6개 정도 만들면 외국인이 통장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한국에 뭐 연락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 알리페이 한도가 20만 위안이 한도여서 한 한국 돈으로 3,500만 원 돈인데 그게 한 1,000만 원 정도 쓰면은 그 결제가 막혀요.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또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통장을 한 3개 정도 만들면 되고 좀 여유 있거나 좀 넉넉하게 만드시려면 4개 정도 만드시는데 만드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하루에 다 되냐 아니면 뭐 가능하냐 만약에 가서 못 만들고 오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못 만들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이 일을 저는 진행을 안 할 거고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러면 미리 연락을 드리죠. 아셔도 되고 뭐 통장 하나 개설할 때마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 1시간 정도 걸려서 뭐 그렇게
진행하실 수 있게